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7일 오후 항공 마감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자, 우리 젊은 투자와 그리고 우리 쪽지캐는 지금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까지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꽤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빠진 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요. 중국 시장도 오르는 중이었는데, 그리고 일본 시장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게 나왔습니다. 0.3% 빠진 거에 비하면 한국 시장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 특별히 코스닥에서는 쇼크가 일부 발생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올라간 것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떨어진 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보여주었습니다. 상한가 종목도 꽤 보였고요. 하한가 종목도 반대로 꽤 보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고, 바이오 업종은 굉장히 큰 쇼크가 발생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1.03%, 28.38포인트가 빠져지면서 2724.6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오른 게 몇 프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부로 또다시 연초 대비 시장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1.76%가 떨어진 15.31포인트 빠지면서 855.06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연초가 866.57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거보다 한 11포인트 정도 더 빠져서 오늘 장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가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상승 종목들도 꽤나 많이 보였는데요. 상위 종목 중에 하나인 HLB가 임상 실패 쇼크로 시작부터 하한가를 찍으면서 지수 1%대 이 하락에 1.7% 하락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매물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대비 거래가 20%도 채 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즉 하한가에 너무 종목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걸 다 못 파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물량에 의한 그 시장 진누름이 하루 이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은 오늘 외국인들은 이제 거래소에서의 흐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큰 폭의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6천억 가까운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그 중에서 전기전자에 4천억 가까운 매도를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전기전자에 집중되는 매도 흐름이었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아마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일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창구 기준의 흐름으로 보면 외국인 매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창구 기준으로 보면 하이닉스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눈에 띄는 흐름이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와 한국 증권사 중에 외국인 매매가 많은 창구들을 비교해서 보면 아직 그 결과치가 안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이닉스는 매도보다는 외국인 매수가 더 많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어 이틀 연속 삼성전자는 적지 않은 물량의 매도가 시장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전일에 이어서 오늘은 좀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1.02%, 800원이 하락한 77,400원의 장을 마무리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본토 시장 모두 올랐고, 홍콩 시장도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빅테크들도 상승에 합류하는 흐름들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성장률이 좀 떨어지게 발표가 됐죠. GDP 성장률 떨어지게 나온 일본 전분기 대비 0.5%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오늘 0.3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거래소가 1% 수준, 그리고 코스닥이 1.7% 수준을 하락했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흐름 한번 살펴보면서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이거 정리한다고 조금 늦게 나오게 됐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참 한국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거래소 시가총액이 얼마냐? 2246.5조 원 정도가 됩니다. 2246조 원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즉 지수 지수 최고가는 3310포인트대죠. 네. 근데 지금은 지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700대입니다.
2,700 초반이죠. 2,700 초반인데 그러면 그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대략 600포인트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600포인트가 떨어져 있는데 시가총액도 그러면 그만큼 떨어져 있냐? 그러니까 20% 지수는 고점 대비 20% 정도가 날아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시가총액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그걸 한번 따져봤는데요. 한국 역사적으로 시가총액 최대를 기록했던 건 21년 8월께입니다. 2,310억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310조 대, 2,310조 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3,300포인트대 그 근처에서 기록했던 겁니다. 21년 8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어떠냐? 2,300 한 대략 한 10조 정도 잡으면 지금은 얼마냐? 2,246.5조. 그러면 얼마죠? 차이가? 네, 60조 좀 한 70조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600포인트. 지수는 20%가 날아갔는데 시가총액은 60조 정도 수준이니까 3% 정도. 네, 3%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20% 떨어졌는데 시가총액은 3% 떨어졌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결국은 그만큼 IPO가 가열차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기억나는 거는 뭐 LG 에너지 엔솔하고 2차 전지들 몇몇 주식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현재 2,720대의 거래소 시가총액과 거래소 지수와 시가총액 2,246조를 계산해 보니까 1포인트당 0.82조 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가지수 1포인트당 시가총액은 0.82조 원이요. 근데 이게 아마도 옛날에는 1포인트당 1조 원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거든요. 뭐 근데 어쨌든 1포인트당 0.24조 원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산수가 좀 약하니까 여러분이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제가 틀리더라도 제가 정말 산수와 수학을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네, 그런데도 이렇게 여기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 네, 어쨌든. 근데 지금 600포인트 떨어졌는데 시가총액 거의 70조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포인트당 0.8조 대면 대략 한 500조 원이 날아갔어야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근데 600포인트 빠졌으니까. 근데 지금 500조 원 빠진 게 아니라 70조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 21년 고점 이후에 떨어지는 동안 한 400조 원이 어디서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400조 원이 어디서 채워졌다. 다른 얘기로 물타기가 되었다. 와, 대단하죠. 네. 거래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거래소 전주 대비 2,724포인트 2,727포인트에서 이번에 2,724포인트로 전주 대비 지수는 약 한 3포인트 정도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그 거래소 신용은 10.2조 원, 코스닥 신용은 약 9.1조 원입니다. 아마 오늘 신용이 일부 좀 빠지지 않았을까? 지수가 빠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합산 19.3조 원이다. 며칠 전 기준으로. 근데 신용은 과열 수준 아닙니다. 신용 최고 과열은 24조 원이 넘었을 때였고요. 보통 그리고 최근에 20조도 좀 넘어야 좀 많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20조 미만이기 때문에 과열되는 수준은 아니고 고객 예탁금은 약 55조 원 수준에서 횡보 중에 있는 상황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총은 419.6조 원을 기록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저것도 있을 거예요. 그 거래소에서는 코스닥에서 이제 이동한 그런 것도 굉장히 크죠.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은 뭐 이렇게 썩 늘어나지 않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세한 뉴스들로 한 번씩 들어가 보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거는 HLB의 FDA 승인 실패 뉴스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로 시작을 했고요. HLB와 HLB 제약 모두 하한가로 꿈쩍 안 하고 하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LB가 17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간암 1차 치료제 개발 중인 리보세라밉과 카넬리주맙의 병역요법에 대한 미국 FDA 품목허가 심사에서 CRL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CRL은 Complete Response Letter인데요. 이게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CRL은 그 FDA가 의약품 심사 시 허가 사항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문제가 있을 시
보완 후 재심사를 진행하라고 요청하는 문서인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청서의 결함사항을 설명하고 제출된 데이터에 대한 검토 결과를 얘기하며 승인을 위해 부족한 데이터를 얘기하고 승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담고 있는 것이 CRL 그 레터라고 합니다. 근데 CRL을 받은 기업은 신청을 철회를 하거나 가입 신청을, 그러니까 통과 신청을, 허가 신청,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완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FDA의 결함의 정도에 따라 클래스 1 경미한 보완, 클래스 2 중대한 보완 재심사로 분류해서 2에서 6개월 내에 재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 CR을 받았다는 건 그냥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HLB의 입장을 보면 얘기할게요. 진양곤 회장은 리보세라름에 관한 이슈는 없었으나 카넬리 주막과 관련해 이슈가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소제약은 심사 과정에서 카넬리 주막은 항소제약이 만든 거고요. 리보세라립은 HLB가 만들었다는 거죠. 항소제약은 심사 과정에서 그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실사에 대한 마이너한 지적을 받았고 이를 잘 대처했다고 우리에게 수차례 피력했었다.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 부분에서 FDA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한다. 니들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리보세라믹에 관한 지적받은 사항은 없고 우리가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다. 항소제약이 수정 보완할 내용이 있는 만큼 항소 측과 빠르게 협의를 마무리하겠다. 신약 허가를 받아 주주님들의 기대와 성을 부응하려 했으나 출시가 늦어져 참담한 신청이다. 근데 아까 우리가 CRL을 하면 2에서 6개월 걸린다고 했죠. 네, 물 건너 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니들 탓이야 항소제약. 네. 아니 같이 병용요법 했으면은 충분히 잘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문제는 뭐냐면요. 시가가 시총이 12조 5천억짜리였어요. 자 오늘 하한가 맞으면서 8조 7천억까지 얼마가 날라갑니까? 네, 거의 4조 가까운 돈 3조 8천억이 날라갑니다. 자 HLB의 제약까지 합치면 4조대죠. 얘도 1조 정도 시총이 날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날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전일 거래량 대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HLB는 20%가 안 되는 걸로 장 전에 확인한 바로는 한 13% 정도 수준이었고요. HLB 제약은 25%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못 팔아서 하한가 잔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들이 팔고 싶어서 계속 던지게 된다면 월요일 날도 관련해서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그리 된다면 코스닥의 지수는 또다시 빠진다. 아주 시장을 거꾸로 왜곡하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행히 이 두 물량의 증권사가 신용을 많이 안 줬어요. HLB는 0.29%, HLB 제약은 0.36% 정도 수준이라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쪽에서 신용대출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권회사의 반대 매매는 뭐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주는 상황인데 이게 막 올라가죠. 신용 비중이 올라가요. 주가가 딱 30% 빠지면은 3분의 1씩 올라가는 거 아니야. 0.3이었는데 3분의 1 올라가고 거기서 또 3분의 1 올라가고 30%씩 증액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못 팔았으니까. 못 팔았으면. 네, 그렇게 됩니다. 이건 제가 테이버한테 넘기겠습니다. 정말 제가 제도권에 없으면 좀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참 답답하네요. 덕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네들 덕분에 한국에서 에로는 끝났다. 라이센스 아웃은 끝났다. 이제 아무도 안 믿을 거다. 모르겠습니다. 유한양행 정도가 해가지고 뭐 에로에 성공한다면 모르겠는데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에로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미 이제 에로는 이제 기대하지 마라는 분위기로 넘어갔고요. 바이오 제약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에로는 안 되니까 꿈도 꾸지 마라라는 분위기로 갔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속았잖아. 된 게 뭐가 있어? 지난 몇 년간 2016년부터 지금까지 된 게 있냐고, 뭐가 있냐고 도대체. 있긴 있죠. 무슨 SK 제약 옛날에 뭐 있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냥 그랬잖아요. 그게 뭐 엄청난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에로는 그냥 피 빨아먹기 위한, 시장에서 피 빨아먹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밖에 투자자들이 인식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에로 시장 자체와 에로를 하는 애들은 이제 완전히 찬밥될 가능성이 있고 벤처업계까지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의약품 업체 전반적으로 돈 구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회사들조차도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악순환이다. 지난번에 헬릭스미스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안 좋은 그 뭐랄까 사례? 뭐지? 이걸 뭐라 그러지? 예, 그런 예를 남긴 거고요.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신약은 이제 안 되고 한국은 신약은 안 되고 전달 물질을 옮겨주는 그 옮기는 이동체, 그러니까 매개체에 집중하자. 뭐 이걸 플랫폼이라고도 부르는데 예를 들자면 뭐 약을 천천히 나오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약을 두 개를 뭐가 붙여가지고 어디에 딱 붙게 그 안에 쏙 들어가게 해준다던가 뭐 이런 기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눈에 띄었던 게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알테오젠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A로 시작하는 회사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주고 신약은 이제 사람들의 불신을 더욱더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뉴스였습니다. 전일 초강세였던 보험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일 상승한 것과는 궤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락 순위를 보면 흥국화재, 삼성생명, 하나생명, 현대해상, 미래에셋인데요. 어제 많이 올랐던 것은 현대해상 정도, 여기서는 그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고 배당 상위 5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들어간 건 지금 현대해상, 삼성생명이고 나머지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은 오늘 뭐 그렇게 특별히 이제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최근에 많이 안 올라서 그런지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슬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삼양식품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와, 미친 실적이 나왔어요. 각동이도 이거 갖고 있었지. 초기에 김해 공장 짓기 전부터 접근을 해서 계속 전화했지. 김해 공장 지금 어떻게 짓나요? 그 돈은 어디서 구했나요? 그 지금 캐파가 어떻게 되나요? 그 만약에 혹시 쌓이면 그 다음 또 공장 짓나요? 막 물어봐서 다 확인을 했는데 저한테는 지금 없다는 거.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마음이 쓰리네요. 3배 반 4배를 놓쳤네. 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바로 점상을 갔습니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가총액 2조 5,800억에서 3조 3천억대로 수직 상승을 했고요. 이번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3,857억 나왔습니다. 예상은 3,195억이었으니까 예상 대비로 대략 한 650억 넘게 더 나왔죠. 근데 영업이익은 예상이 416억이었는데 얼마 나왔냐? 801억. 미쳤다, 그죠? 801억. 자, 시총이 얼마였다? 2조 한 6천억 가까이 됐어요. 근데 분기의 영업이익이 얼마? 800억. 근데 계속 늘고 있잖아. 그러면 48에 32, 3,200억에서 더 늘겠지. 근데 이 시가총액이 얼마였다고? 2조 6천억? 근데 영업이익이 얼마? 3조 2천억, 아니 3,200억 훌쩍 넘는다? 그 갑자기 너무 싸진 거지. 주가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옛날로 엔비디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가가 난리 나면서 시가총액을 단복에 3조 3,600억으로 올려줍니다. 다 반영시킨 거죠. 영업이익을 반영시켰습니다. 순이익은 664억이 나왔는데 예상치는 350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흐름을 보면 매출 증가보다 놀라운 게 이익 증가예요. 전분기 4분기에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 362억인데 이번에 801억이 나온 거예요. 예, 작년도 좋았을 때 2분기 3분기는 440억, 434억이었습니다. 그때보다도 거의 2배. 그러니까 깜놀한 거죠. 그러니까 매출 증가 대비 이익 증가 폭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어떻게 라면 파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20%가 넘게 나오냐? 말이야, 이게 말이야 말이 되는 거야. 말이야 사자야.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의 그 기존 데이터상으로 라면 회사가 10% 내기도 힘든데 20%가 넘게 나와 영업이익이? 라면 팔아가지고 구휼작물인데. 네, 그러니까 오늘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상한가를 보냈고요. 곁다리로 불닭 소스를 만드는 이거 그 예전에도 우리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S&D요. 얘도 상한가 같습니다. 얘도 상한가. 얘네는 소형주였어요. 이제 500억짜리 회사가 이제 2배 이상 지금 주가가 연초 대비 2배 이상 주가가 올랐는데요. 아마도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거는 이렇게 500억짜리였으니까 뭐 기관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못 사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에 그 매출은 182억에서 전년 동기 대비 238억으로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20.4억에서 35.1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0억 증가했는데 이익은 15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익 증가폭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고정 비용 끝나고 무조건 이제부터는 추가로 파니까 고정 비용 추가로 안 드니까 이익률이
급상승하는 그런 흐름. 그래 이게 이제 설비 증설의 마력이죠. 네, 그런 것들이 오늘 보였습니다. 또 이제 먹는 주식들 아주 파티인데요. 수산물 관련주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되어서 상승한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CJ 씨푸드, 사조 씨푸드가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 한성기업, 동원수산, 신라교육도 5% 내외의 상승, 사조오양, 사조대림도, 동원산업, 사조산업까지도 모두 상승하는 아주 뭐 수산물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그다음에 또 다른 테마형은 페인트였습니다. 오늘 페인트가 사마 페인트가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통했는데요. 이게 조금 웃기죠. 약간 작전 같은 느낌 많이 드는데 2월 달에도 그렇고 3월 달에도 그렇고 지금 5월 달에도 세 번이 빵빵빵 터지는데 내용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냥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사마 페인트가 전액 특허 관련 특허 취득 관련된 뉴스가 있고요. 이거는 리튬 2차 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제조에 있어서 특허를 받았다는 건데 다이알칸포닐 아이소서바이드 화합물로 이루어진 리튬 2차 전지용 전해액 첨가제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고순도로 그 2차 전지를 그 2차 전지 전해액을 제조할 수 있다. 예, 이런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테마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회사는 오늘 그 주식 숫자가 2,720만 주인데요. 거래량이 2천만 주가 넘었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주인이 다 싹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2,700만 주인데 대주주는 못 팔 거 아니야. 그러면 1회전을 더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뭔가 테마형 흐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런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언제 고점이 나오냐? 이전보다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 고점이 나오더라. 근데 3월 달에도 2월 달에도 그랬어요. 사상 최고의 거래가 나오면서 고점 찍고 떨어졌고 3월 달에는 그때보다 더 많은 사상 최고 거래를 찍고 주가가 다시 질질질질 흘렀다가 이번에 또 다시 하루 만에 역대 최고의 거래량을 기록했는데 월요일 날 더 많은 거래량을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덕분에 노르페인트도 9%, KCS도 6%, 강남 제비스코도 상승하면서 덩달아 페인트 테마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오늘 재미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 시가총액 대비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말씀드렸고요. 특징적인 흐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니까 좀 재미없고 부실한데 그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